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간의 살인 사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경찰 초동 수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100kg가 넘는 거구를 어떻게 70kg의 남성이 살해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살해했다는 남성의 몸에서 왜 수면제 성분이 나왔었는가? 그런데 이 사건, 경찰이 과연 다시 재조사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건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당시 사건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피살 사건 재수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사망한 박용철 씨의 장남이 이 사건의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재수사를 촉구한 건데, 당시에 박용철 씨 100kg가 넘는 거구였고 유도 선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원 회장 측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시계바늘을 돌려보면 2011년인데요. 북한산 독립공원 인근에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두 사람은 사촌지간 박용철, 박용수 씨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의 오촌 조카였고 유경재단 관련해서 깊이 개입해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특히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박지만 씨 측에서 이 활동을 해왔는데 중요한 재판 증거를 앞두고서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한테 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식으로 회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조카들이 이제 서로 한 사람은 피살되고 한 사람은 자살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돌이켜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선 지금 말한 대로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105kg의 유도선수 출신의 거구인데 살해를 했다는 사람 박용수 씨는 75kg인데 칼로 찔러서 죽였거든요. 어떻게 75kg이 105kg의 거구를 제압해서 찔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두운 산길을 올라가서 2km, 2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자살을 했는지. 또 더욱 이상한 점은 두 사람의 몸에서 똑같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나는 말짱한 홍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음료를 속여서 수면 유도를 먹인다. 그건 가능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살해 의도를 품고 있는데 나도 같은 약을 먹고 그것도 수면제를 먹고 간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박용철 씨의 장남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용철 씨 장남의 문제 제기 함께 보시죠. 아버지의 죽음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다. 꼭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아버지를 입막음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보게 된 듯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오촌들 간의 채무 다툼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단정 지은 채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범민 박사님, 그때 당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사건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서 살인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엔 죽은 박용철 씨는 너무 거구였고 운동선수였고 죽였다는 박용수 씨는 그에 비해서 너무 왜소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살인 현장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우리 정 의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이 박용철 씨에 관한 얘기들을 정치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 사건은 사실 2007년도로 사건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뭐냐면 유경재단에 대한 폭력 분규 사태가 2007년 12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박용철 씨가 사실은 박지만 이주회장 편에 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찰을 입었던 게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영 씨와 그의 남편인 신동우 공화당 총재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동우 공화당 총재가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에서 살해 위협을 당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폭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세게 붙게 되고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신동욱 총재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 박용철 씨가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이 박용철 씨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볼 수가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청부살인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2011년도에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새로운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서 재수사에 나설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죠. 아니 그때 김무식 교수님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신동욱 총재가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때 박지만 이지 회장이 중국에서 나를 암살하려 했다. 그리고 나를 암살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박용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철 씨가 이미 이제 박지만 씨하고 그다음에 박근영, 신동욱 씨 사이에 이제 분규 과정에서 신동욱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돼 있었고, 왜냐하면 그 유리한 게 왜 유리하냐면 박지만 씨로부터 신동욱 씨를 청부살인하라는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만약에 공개하면 박지만 씨를 굉장히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의문에 지금 피살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김병민 박사 말대로 정황상 사건이 저렇게 일찍 조기 종결될 만한 사건이 아닌데 객관이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는 사건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박근혜 정부가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이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재조사를 지금 탄원을 낸 거거든요. 이 살해를 했다는 박용수 씨가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흔한 살인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와 이 사건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 죽였다는 박용수의 몸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을 가지고, 이미 먹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2km나 더 걸어서 다른 이제 산속의 장소에 가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 쉽게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박용철 씨랑 박용수 씨랑 그 관계에 있어서 박용철 씨가 특히나 신동욱 총재를 살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본인이 그래서 신동욱 씨를 살해하라고 다른 그 중국에 있는 킬러들에게 본인이 의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밝혀졌어요. 박용철 씨가? 네, 박용철 씨가 그래서 지인들한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의뢰를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의뢰를 받은 사람 사이에 이제 돈이 오가는데 그 돈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비어서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그래서 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라고 불안감을 계속 호소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그런 박근혜 전 의원에 대한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 같은 것들을 언론에 풀어서 그걸로 돈을 마련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까지 굉장히 무수한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친박단체들이 혹시 이 박용철이 밖에 나가서 입을 함부로 놀릴까봐 계속 박용철을 전담으로 마크하면서 그러니까 헛소리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막았다고 그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출력물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문 대통령에게 재수사 탄원, 2011년 9월 6일 오전이었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당시에 망치에 맞아서 머리가 함몰됐고 혈액에 수면 유도제 성분, 복부에 찔린 자국 등 타살로 추정이 됐는데 박용철의 시신이 발견된 지 4시간 후에 3km 떨어진 곳에서 박용수가 목매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유서도 있었고 박용철의 차 열쇠도 있었고 박용철의 혈흔이 묻은 장갑도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사건이다 이거.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용철이 신동욱 재판 이 결정적 증언을 앞두고 살해당했다는 시점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당시 박용철은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이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동욱은 박지만 씨가 유경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나는 위협당했다라고 글을 게재해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박용철이 신동욱 재판 증인 출석 요구를 설득당하던 중에 살해를 당해서 뭔가 의혹이 남았다는 거죠. 첫 번째, 굳이 어두운 산길 2시간을 걸어가 박용수가 자살했을까? 자살한 박용수의 몸에도 현재 성분은 나왔는가? 100kg가 넘는 거구를 70에 박용수가 홀로 살해할 수 있었는가? 결정적인 건 등산로 출입기계에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명은 누구이고 나머지 1명은 누구인가? 2명은 박용수, 박용철이라 쳐도 남은 1명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님, 네, 이거 이름이 비슷하네. 박용수, 박용철이어서 박용진이라 좀 그렇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어떻게 다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죠. 예. 다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찰의 수사가 뭔가 미진하고 예. 초기에 너무 빠른 결론을 매듭짓고 끝나버린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강북경찰서예요. 이 사고가 난 현장이 그 북한산의 수유리 등산로라서 제 지역구는 딱 아닙니다만 제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경찰서 이렇게 쉽게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허술한 경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그 수사 기록을 다시 재판부가 6월 18일 날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 박용철,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유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예, 이 수사 기록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검찰이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이거 왜 보냐? 이거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니까 재판을 냈는데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사 기록이 이제 공개해서 유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 변호사가 이 유족들과 함께 이 그 재판 기록을 가지고 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제가 뭐 이거를 이 수사, 이 형사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박용진 의원에게 찾아왔었다. 예, 되게 중요한 예. 사안이라고 하고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뭐 뭘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수사 기록을 받았고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서 다시 재판을 벌어지게 될 경우에 혹은 다시 재수사가 벌어지게 될 경우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몇십 년 전 일이 아니라 겨우 6년 전 일. 겨우 6년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재수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죽은 사건, 그리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한 점 억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 차원에서 조속한 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연 이 사건 재수사가 되는 건지, 재수사가 된다면 어떻게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끝까지 주목을 하겠습니다.